중국어 곡으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그 짧은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누군가는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고, 누군가는 이게 단순한 요청이 아니란 것을 직감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사람, 송가인.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어로 노래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2025년 7월, 중국 상하이 아시아 민속음악 페스티벌의 개막식 전날 밤, 한국 측 대표단에게 날아든 요청은 단 하나의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무대에 서는 국악 가수 송가인이었다. 통역기를 거치지 않은 채 전달된 중국 측 관계자의 말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낯선 긴장과 조용한 기대,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목적이 함께 담겨 있었다. 행사 명분은 문화 다양성이었고 이유는 교류를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출연자 중 유일하게 언어 전환을 요구받은 건 오직 그녀뿐이었다. 다른 국가는 자국어 곡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고 언어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도 명백했다. 이건 누군가의 기획된 시험일 수 있다는 예감. 실수라도 한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 국가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다. 모두가 긴장한 그 자리에서 송가인은 뜻밖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했다. 마치 그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무언가의 시작점이기라도 한 듯. 이후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조용히 꺼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언어. 그리고 그날 그녀가 세상 앞에서 꺼내든 진심의 목소리. 한국의 노래가 어떻게 국경과 언어, 그리고 오해까지 넘어설 수 있었는지. 이 다큐멘터리는 그날 밤 한 여성의 침묵과 선택이 만들어낸 반전의 기록이다. 송가인은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한 듯 보였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대답도 길지 않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회의실 안에서 누구보다 조용했던 그녀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런 공지도 없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호텔방 안에 머물렀다. 조명이 희미하게 깔린 공간 안에서 송가인은 낡은 노트북 하나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표지 한 귀퉁이는 닳아있었고 페이지 곳곳엔 손글씨로 적은 가사와 코드. 누군가의 목소리를 옮겨 적은 듯한 문장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20대 초반 북경에 머물렀던 시절, 음악원 기숙사에서 밤마다 적어 내려갔던 글귀들이었다. 중국어는 그녀에게 제2의 언어가 아니었다. 어쩌면 한때 그녀가 삶의 방향을 바꾸려 했던 또 하나의 길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중앙음악학원 교환 프로그램으로 중국에서 1년을 보냈던 사실을. 중국 전통 음악을 배우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로 떠났던 그 시절, 송가인은 현지 민요와 고전시가에 매료되어 언어를 악보처럼 받아들였다. 그녀에게 중국어는 말이 아닌 음악이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었고 외국어라기보다는 선율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오직 그녀만의 것이었고 방송에서도 공개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비밀처럼 묻혀 있었던 감각이 이제 무대 위에서 불려야 할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중국 고전 시인 소식의 시를 가사로 한 단원 임장구였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멀리 있어도 같은 달을 바라보며 이어지는 인연. 그 노래는 그녀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듣던 정선아리랑의 정서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송가인은 낯선 언어 속에서 익숙한 감정을 꺼내기 시작했다. 노트 위에 한 글자씩 가사를 베꼈으며 발음을 입에 익히고 뜻을 되새겼다. 어떤 날은 가사 아래에 조용히 한국어로 짧은 설명을 붙였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의 마음은 그곳에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말인지
자신을 향한 말인지 모를 문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리허설 시간이 다가왔다. 조명이 켜지고 무대 뒤에서 송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객석에는 수십 명의 스태프와 행사 관계자가 앉아 있었고 일부는 통역기를 착용한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곧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녀는 눈을 감고 첫 음을 뱉었다. 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다.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 객석에서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발음이 거의 완벽하다. 진짜 중국인 같아. 일부 관계자들은 눈썹을 찌푸렸고 통역기를 벗은 채 귀를 기울이는 이들도 생겼다. 중국 CCTV 음악국의 한 프로듀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치 등려군이 다시 무대에 선 것 같다고.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가 보기에 송가인의 발음은 단순히 정확한 수준을 넘어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리허설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 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행사 측에서는 간단한 기술 점검 정도만을 언급했고 누구도 그녀의 표현에 대해 감상이나 평을 더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처음엔 조심스럽던 눈빛이 지금은 낯선 감정으로 물들어 있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혼란, 그리고 그럼에도 그녀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당황스러움. 송가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떠났다. 공식 공연 당일 상하이 대극장. 총 3,000석이 모두 매진되었고 각국 방송사들의 카메라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송가인 씨의 무대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그녀를 비추었다. 무대 위에 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관객을 바라보았다.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단과 예술가들, 그리고 현지 관객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멈췄다. 첫 줄 가운데 자리, 누군가는 없었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전통 가야금 반주에 어울리는 듯한 단조로운 멜로디,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그녀는 고음을 내지르지 않았다. 기교도 없었다. 오직 한 단어, 한 문장씩 감정을 실어 노래했다. 발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어의 울림과 어미의 흐름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더 컸다. 노래가 중반을 넘기자 관객 일부는 통역기를 귀에서 떼어냈고 어떤 이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한 남성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고 그것은 생중계로 전국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구절.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음을 불렀다. 그러자 공연장은 정적에 잠겼다.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고요함이 이어졌다. 이내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만히 손을 모았다. 곧이어 좌석 전체에서 기립한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중국식 최고의 찬사, 기립 침묵 박수였다. 그 순간 송가인은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복도에서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누구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나를 몰랐던 그들에게 오늘 처음 인사한 셈이지. 그날 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송가인은 어떤 언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무대 의상을 조용히 접어 의자에 걸어두고 가방에서 손때 묻은 노트를 꺼냈다. 공연 전에 적어두었던 중국어 가사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문장은 그녀가 20살 무렵 북경에서 살던 시절 음악원 선배가 들려줬던 말이었다. 언어는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다. 발음이 먼저가 아니라 진심이 먼저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따라 읽었다. 그러고는 창문을 열어 상하이의 밤 공기를 마주했다. 분주한 도로.
멀리 보이는 조명들, 그리고 전날과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날 그녀의 하루는 조금 달랐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한 곡의 노래가 마침내 누군가의 귀에 닿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CCTV 뉴스는 그녀의 무대를 집중 조명했고 중국 SNS 실시간 검색어에는 송가인의 이름이 올랐다. 각국 언론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문 목소리. 노래를 통해 다리를 놓은 사람.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남겼다. 그녀는 중국어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로 위로했다. 하지만 정작 송가인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SNS에도, 기자의 질문에도. 그저 조용히 귀국 비행기에 올랐고 이틀 후에는 평소처럼 지방 소극장에서 어르신들과 마주 앉아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에게 특별한 무대는 없었다. 다만 노래를 부르기 위해 존재하는 무대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심이 있었기에 그날의 노래는 언어를 넘어 마음을 흔들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만약 그날 누군가 송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녀가 품고 있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침묵했고 대신 노래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세계를 잠시 멈추게 했다. 트로트 365 뉴스는 오늘도 잊히지 않을 순간을 전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